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 하락에도 양자 컴퓨터 10배 상승 기대되는 이 기업 꾸준하게 사 모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다시피 양자 컴퓨터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고, 자, 그 중에서도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실스크가 어찌되었던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있는 이 종목이 있다라는 거는 양자 컴퓨터 테마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나스닥이 조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이 실스크의 어떤 모멘텀이 나와줬고 그 모멘텀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모멘텀이고 시장에서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스크 개별 모멘텀으로 상승 탄력은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조정을 줘야 되는 이유가 현재 아이온큐가 지금 일단 75달러부터는 제가 조정 압력이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리에서 정확하게 75달러를 때려맞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위평이죠. 5위평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왔으나 반등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12평에서도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점을 치고 갈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렉트 가도 좋지만 우리가 주식의 기본 패턴이 뭡니까? 전에 있던 고점대 돌파 실패, 그 다음 뭐한다? 돌파 이후에 터치, 전고점 돌파 이후에 터치 반등하는 전고점을 지켜주는 패턴, 현재가 강한 지지선이 돼주는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 패턴이 가장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에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벌리는 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아이온큐가 빠지고 있음에도 실스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실스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이제 보안 관련되는 칩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 곧 출시한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다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 실스크를 그냥 사실 이슈가 상관없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만 문제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 실스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끔 저한테 실스크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왜? 저는 늘 말했지만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 저는 양자 보안 영역을 굉장히 크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스크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게 보면은 이게 이제 2024년도예요. 그래서 9개월 2024년도에 실스크와 아이온큐를 비교하면서 아이온큐 후속으로 실스크는 10배는 더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추천드린 게 실스크입니다. 그 실스크 같은 경우가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상장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0%고 아직도 상장가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스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었다? 당시에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실스크를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던 매수가는 2.5에서 3.5예요. 조정 주면 사라. 그게 2개월 전이죠. 그래서 실스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10배가 올랐고 아이온큐 속으로 10배가 올랐고 2.5에서 3.5 사라 말씀드리고 평단이 3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수익이에요. 제가 실스크 때문에 왜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여기서 올라타라는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실스크를 빠질 때 사라고 했지. 어쨌든 이 실스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메리트는 있는 부분은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실스크 같은 경우가 왜
그럼에도 왜 저는 지금도 아이온 Q를 뛰어넘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아까 맨 처음 실스크를 소개시켜드렸던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 자, 실스크라는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 실스크 아니죠.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상장가 0%입니다. 상장가 이상 다 올라왔어요. 어떤 기업들? 아이온큐, 리게티,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다 올라왔습니다. 상장가 위로. 여기서 유일하게 못 올라온 게 누구다? 여기서 유일하게 못 올라온 게 실스크와 아키퀀텀이에요. 아키퀀텀. 이미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봐도 상장가 대비 실스크는 마이너스 74%고요. 아키퀀텀 마이너스 83%예요. 3%. 그래서 아키퀀텀은 근데 왜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하락을 했고요. 실스크는 내일 다시 다뤄드리겠지만 이 새로운 이제 칩 발표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출시 모멘텀으로서 끌어올렸다. 그거 이해하시면 좋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늘 얘기했다시피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이런 애들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얘네도 올라가겠죠. 근데 뭐 한다? 상장가 대비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양자 컴퓨터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도 상장가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못 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얘네가 못 오른 이유가 쓰레기여서 못 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군에 있어서 산업혁명을 본다라고 하면은 수순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입니다. 아이온큐는 무슨 방식을 써요? 이온 트랩 방식을 씁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무슨 방식 씁니까? 초전도 방식을 써요. 디웨이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양자 어닐링 방식을 사용해요. 그 다음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광자 기반에다가 QPU를 통합해가지고 사실상 얘는 플러스 하이브리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우리가 뭐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처럼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당연히 단기간에 주목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리게팅 컴퓨팅, 아키퀀텀 같은 경우는 어디 쪽이에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양자 암호 보안 칩 솔루션 같은 양자 보안 관련되는 영역으로 엮이는 거예요. 보안. 그래서 제가 늘 이런 하드웨어 이거는 늘 간단해요. 하드웨어가 당연히 먼저 뜹니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기능 같은 것들. 우리가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이제 그 안에 SNS가 흥하기 시작하면서 메타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초창기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올라간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드웨어 다음은 어디로 간다? 소프트웨어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양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된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보안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보안. 지금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를 위한 급속한 증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은 4%만이 100% 양자 컴퓨팅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4%만이 정의된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전략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은 그 양자 컴퓨팅 보안에 대한 위협도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뭐다? 2030년까지 양자 컴퓨터가 급증할 건데 주류가 될 건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잠재력도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보다시피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위험 처리를 가장 큰 과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금 하드웨어가 더 크게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 이제 점차 상용화가 다가오면서 뭐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영역이 커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아이온큐가 10배 올라가는 것보다 아이온큐가 나쁘다가 아니고 안 올라간다가 아니고 10배 올라가는 것보다
이 양자 컴퓨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키퀀텀이라든지 실스크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원래 상장가까지만 올라가줘도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올라가서 미친 듯이 날뛰는 종목을 살 이유가 있겠냐를 저는 늘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결국은 보안이 새로운 대장이 될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그런 거고요. 실질적인 이게 과거 IT 혁명 사례 때도 그렇고요. IT 버블 당시에도.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 애플이랑 또 비교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을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애플이 맨 처음에 2005년도에 뭘 했냐고 하면요. 아이튠즈를 탑재하면서 이 스마트폰에 사실상 시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초. 그러면서 2007년에 여기에 인터넷이란 걸 결합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아이폰으로 진화가 해가지고 뭐가 된다? 7월 2007년 처음으로 미국의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가 돼요. 그래서 애플을 본다라고 하면은 2005년도에 이제 최초 i2 탑재한 이제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하면서 시장에서 애플이 하드웨어, 이 핸드폰 모바일 기기로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달에 애플 아이폰 출시에 대한 이런 아까 보도자료가 나왔고 6월인가 이때 첫 출시가 됐어요. 또 쫙 끌어올리죠. 그리고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또 가는 거예요. 이때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2009년 10년도부터 좀 더 활성화됐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가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첫 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끌어올린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었고 이게 하드웨어의 움직임이겠죠. 자, 그럼 소프트웨어로 가볼게요.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IT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스마트폰은 안전하지 않다. 2007년 애플이 이제 자꾸 그 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보안이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는 이제 정보들이 막 빠져나갈 거다 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결국에는 2009년도에 정부 지침으로서 권고사항으로서 보안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 국립표준 및 기술연구소의 권장사항, 그러니까 권고와 함께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안 영역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봤죠.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영역으로서 어떻게 되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조정주고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역사가 깊은 상장사 중에 또 체크포인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30여 년 전 창립된 체크포인트 보안 관련돼 있는 솔루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노키아의 보안 관련돼 있는 이 어플라이언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보안 시장이 더 강화가 되긴 했지만 이미 보다시피 10년 넘게 협력을 해왔을 정도로 과거 이게 2009년도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모바일 보안 영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키아를 인수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인 좀 그 시장이 좀 강화됐을 뿐인 거고 다만 체크포인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실질적인 폰, 하드웨어, 스마트폰이 움직일 때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 당시에는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다고. 근데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영역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도에 뭐 하기 시작해요. 권고사항, 지침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급반등을 해내고 3배 정도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금 더 땡겨보면 10배 이상도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란 거죠. 이제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뭐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놓쳤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라고 할 때 샀으면 괜찮아요. 아이온큐, 뭐 리게티, 뭐 디웨이브 컨덕트 제가 작년에 노래를 불러서 사라면 괜찮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지금은 뭐다? 이미 너무 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을 찾는 게 맞고 그 오르지 못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게 뭐다? 보안이란 거예요. 보안. 그래서 제가 늘 양자의 새로운 대장은 보안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도 아키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지켜보기 좋은 거고 다만 문제는 뭐다?
실스크 아키컨트면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실스크는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다. 근데 그 뉴스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보안에 대한 영역 여러분들이 충분히 길게 가져가시기 좋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